네빌 고다드의 부활. 네빌 고다드는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 등 현대의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형이상학자이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많은 강연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블레이크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과 진정한 자아를 찾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음에 관한 법칙을 설명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많은 법칙들을 실천하고 증명했다. 60여 년 전에 쓰인 그의 저작들은 지금까지도 상상의 법칙을 실천하려는 사람들과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고 있다. 번역된 저서로는 네빌 고다드의 부활,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등이 있다. 법칙과 약속. 챕터 1.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하느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이다. 블레이크.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몇 개 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과학의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여러분이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모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상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신성의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인간의 상상력인 하느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있는 사념의 세상 속으로, 영원 속으로 인간의 불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에 어떤 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히테는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대로 자신이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그리고 강연자들의 창조의 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들의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무분별하게 품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경험의 재산을 빼앗아 황폐함만 남게 만듭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의 기초에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즉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장미의 향이 느껴지나요?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 속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상 속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실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했을 만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어 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시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대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라는 성경 속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경험담들 사이에 저의 설명들을 넣었습니다. 이 설명들은 내용상 연결된 14단원의 주제들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쓰였고, 그것들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일관된 주제로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묶어 놓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챕터 2. 그 안에서 살라. 나의 하느님, 오늘 저는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웅장한 저택을 지을 수는 없고 오직 그 안에서 살려는 자들만이 그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처소가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웅장할 수 있겠나이까? 인간이 창조한 것들은 모두 부패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꿈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저택을 짓고도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웅장한 저택,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웅장한 저택을 짓겠습니까? 왜 꿈같은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현실 같은 꿈을 꾸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 꿈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체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웅장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웅장한 건물 안에 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의사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5년쯤 전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가느라고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에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 한 푼 없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들에 사람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 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에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 건설업자에 대해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에 나타난 이름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토목 건설업자를 찾지는 않을 거라 깨닫고는 건축업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토목 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이 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진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가 또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상상 속의 결과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다시 찾아와 서류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와서는 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 회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된 데다가 새가 다 나갔기 때문이고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 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개됩니다. 건설업자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찾아왔고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마쳤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 한 개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의 완벽한 그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이미 아파트로 이사 온 임차인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아파트는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면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 X가 우리의 새 건물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M.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즉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의사와 아내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던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제는 현실 세상에서도 그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은 의사 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의사 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만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또 다른 것 안에서 하나로 섞이더라. 다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상상 속 웅장한 저택 안에서 잠들어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저택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집을 옮기려는 주된 이유는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10마리의 고양이, 3마리의 개, 그리고 1마리의 앵무새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집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이사는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를 좋아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니까 남편이 친정과 합쳐서 세금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해야 할 집은 규모나 위치, 그리고 구조에서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걸로는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한 제 경험을 봤을 때 제가 이 집에서 잠에 드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우리 집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4-5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들렀고 제 남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중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지금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저는 상상 속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5째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은 친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전에 한번 우리 집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고 내가 이 집을 사야겠어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판다면 중개료가 들지 않게 됩니다. 중개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열흘 안에 짐을 꾸렸고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셋가에 위치한 부동산들만 찾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집을 설명했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풍의 오래된 집에 2개의 독립된 거실과 2개의 독립된 건물, 하나의 서재가 있는 데다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평평한 작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어야 하고 커다란 개들이 있을 만한 충분한 정원이 있는 집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해줬더니 그냥 우리를 슬픈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판넬 벽이 집을 둘러싸 있어야 하고 거대한 벽난로가 있어야 하며 아주 전망이 좋아야 하고 가까이에 이웃이 살지 않게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중개인이 깔깔대며 웃고는 그런 집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있더라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의 5배는 내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은 그 집에서 잠들었고 상상력이 바로 나라면 나는 실제로 그 집에서 잠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5군데의 부동산을 지치게 만들었고 6번째 부동산에서 이제까지 조용하게 있던 한 명의 중개인이 킹스로드에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중개인이 그를 힐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중개인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팔겠다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 노부인은 당신들을 내쫓아버릴걸요? 그녀는 2에이커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나누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제가 가장 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흥미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했고 개인 도로에 접어들자 삼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영국풍의 거대한 2층 집이 보였습니다.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의 많은 창들을 통해 밑으로는 도시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세워진 외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때 묘한 흥분을 느꼈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들어선 순간 이제까지는 본 적 없는 가장 세련된 실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단단한 삼나무 벽과 거대한 벽난로가 커다란 삼나무 대들보가 있는 28피트나 되는 아치형 천장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방은 디킨스의 소설에서 나온 듯했고 위층 주방의 발코니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창문에는 하늘과 산 그리고 저 아래쪽에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비추고 있고 아름답고 오래된 삼나무 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서재와 따로 분리된 입구며 안뜰과 연결된 아래층의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2개의 계단은 2개의 독립된 침실과 독립된 세면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나무들과 삼나무 펜스로 가려진 두 번째 안뜰로 향하는 두 번째 거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2에이커의 대지 위에 세워진 것을 보고 왜 중개인이 그녀는 부동산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에이커에는 거대한 수영장과 수영장에 딸려있는 집이 본체와는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본체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영장이 딸린 집을 포함해 2에이커 모두를 사기에는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화려한 거실을 지나 걸었고 한 번 더 위층으로 올라가 주방의 발코니에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서 밑을 내려다보았을 때 남편이 벽난로 옆에서 담배를 들고서 흡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잡고는 잠시 동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고 3명의 중개인은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어쩌면 그분이 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중 한 명은 말없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예요. 남편은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질긴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앉으면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전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중개업자들은 그건 맞는 말이라고 했고 결국에는 우리의 제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상 속에서 주방의 발코니에 서서 남편이 벽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 것을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잠에 들 때까지 아름다운 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제가 발코니에 난간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집주인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둘로 나누고 그 집과 땅을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JRB. 꿈꾸는 자는 종종 거짓말을 하지. 침대에서 깨어 있는 채로 그들이 진실한 것들을 꿈꾸는 동안에 우리는 상상의 길을 택하든가 감각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타협도 중도의 길도 불가능합니다. 나를 향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라. 자신의 감각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종국에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을 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아놓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정확히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할 것이고 성취된 소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깨워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는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